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네. 어쨌든 본인이 다 인정한 사안이긴 한데, 29일 만에 경찰을 출석을 했다. 이 통상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경찰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아무래도 피해자들. 왜냐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자회견에서 오전 시장이 인정한 그런 부분들의 수사는 사실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문제들, 그것도 다 병합해서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 같으라면 이제 소재 탐사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오거돈 전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마 그동안 소환 일정, 출두 일정을 가지고 변호인 측하고 조금 소환 시기 조율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29일 지나서 지금 오늘 출두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경찰도 공개 소환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오전 시장 측에서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마 경찰이 공개 소환하기로 하고 부산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 공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오거돈 측에도 요청했는데 오거돈 측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공보준칙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9일 전에 오거돈 시장이 그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한테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산 시민에게도 지금 29일째 이후에 출두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산 시민한테도 진지하게 사과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그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공개를 해서 가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안타깝고 특히 부산 시민들은 어머니 일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부산시가 지금 1년 이상 넘게 공백 상태로 가고 또 수십억을 들여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한다면은 공개적으로 출두해서 사과할 건 하고 시민들한테 반드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걸 보니까 좀 공인으로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지금 피의자로 출석을 한 건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불법 청탁 혐의 이게 주요 혐의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가 오늘 상당히 길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저희가 29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거돈 전 시장 사퇴 기자회견 당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해당 피해자가 그런데 고소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엄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오늘 경찰 조사는 향후 처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고소장이 수사를 착수하고 개시하고 기소하고 유죄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치냐 안 치냐 나중에 법원을 갔을 때 법원에서 법정 구속하는지 집행유예인지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유죄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나오면 형량을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괜찮다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안 했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건 양형사유에 있어서 오거돈 전 시장이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 않더라도 저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건 오 전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오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사건을 이제 해결한 걸로 알려진 측근이 업무에 복귀해서도 또 논란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오거돈 씨, 이게 이제 법에서도 밝혀야 될 부분의 하나가 이때 시점이 총선이 있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성추행이 일어나고 2주나 뒤에야 됐어야 이제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성추행 문제 부분은 즉시 체포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종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선거라는 관점에 한 2주나 뒤에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중간 측근들이 그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이거를 혹시 뒤로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측근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물론 7월 달까지 근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으로 업무에 복귀한 건 아닌데 예, 예. 적어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정했던 정무직들이 여성단체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정했던 분들이 복귀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증거를 또 뭐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는 피해자랑 합의를 종료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좀 박인복 교수님이 그 부분도 지적을 해줬잖아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범행 시점과 사퇴 기자회견 사이에 또 총선이 있어서 이거 뭐 시기 조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죠. 현실적으로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피해자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 가해자 사이에 이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 조건을 가지고 사실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는 경우를 허다합니다. 네네.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사퇴 시점이 뭐 총선 이후고 뭐 그 전부터 협의를 해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한 설왕설 얘기도 있고 의혹이 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소하고 유죄받기는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예. 잠적 한 달여 만에 비공개로 이 경찰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야기 해봤습니다.